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을 알아볼까요? 이번 시간 공부할 내용은 칭찬이나 사과의 말 하는 방법 알기입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알맞은 표현으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첫째, 자신의 마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을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말 안 해도 알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때그때 지체하지 말고 상황에 맞게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해야 내 마음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답니다. 둘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한 점을 찾아 칭찬하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고 사과를 구함으로써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면 화났던 마음이 풀어지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생각하게 됩니다. 어때요? 칭찬과 사과의 말 정말 중요하죠? 그럼 오늘의 핵심 콕콕으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자세히 공부해봐요. 핵심 콕콕. 어떤 방법으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을 해야 할까요? 먼저 칭찬을 하는 바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째,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합니다. 그래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마음으로 해야겠죠? 둘째, 칭찬할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잘했어 라든가 내용은 없이 미안해 라고 하지 말고 그 내용을 말하면서 칭찬과 사과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준비물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을 때 빌려주어서 정말 고마웠어 라고 하면 되겠죠? 셋째,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함께 칭찬합니다. 결과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 결과가 오기까지의 과정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과정 속에서 있었던 점을 찾아 칭찬해주면 참 좋습니다. 넷째, 칭찬거리가 있을 때 바로 칭찬합니다. 그래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바로 칭찬해주세요. 다섯째,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칭찬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 중요한 거 알고 있죠? 우리 모두 상대방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칭찬합시다. 여섯째, 여러 사람 앞에서 칭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평소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의 말을 전하다면 나 역시 칭찬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에 한 가지 이상 칭찬하기 실천해 볼까요? 약속! 다음은 사과할 때의 바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과합니다. 칭찬할 때와 마찬가지로 사과할 때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의 마음으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둘째, 상황을 피하고 싶더라도 용기를 내어 사과합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빨리 표현을 해야겠죠? 셋째, 잘못한 것을 알게 되면 최대한 빠르게 사과합니다. 뭐든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기왕 사과하려는 마음이 생겼다면 지체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빨리 사과해야 합니다.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칠지도 모르거든요. 넷째, 잘못을 빨리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래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반성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듣는 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사과합니다. 사과의 말 한마디 하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마음이 정말 풀릴 때까지 충분히 사과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사과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용기를 내서 최대한 빨리 진심을 담아 충분히 사과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진심을 담아 사과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꼭 사과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사과를 하는 것도 그리고 그 마음을 받아주는 것도 모두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다음 상황이 칭찬할 때이면 칭찬, 사과할 때이면 사과라고 쓰시오. 1번, 학급 친구가 장기자랑을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죠? 네, 바로 칭찬해야죠. 뭐라고 칭찬해주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와, 정말 노래 실력이 대단한데 목소리가 감동적이었어 라고 하면 어떨까요? 2번, 길을 가다가 다른 친구와 부딪혔을 때 빨리 사과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미안해, 많이 아프니?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앞으로 정말 조심할게. 우리 친구들도 할 수 있겠죠? 3번,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칭찬해 주어야겠네요. 네 덕분에 교실이 정말 깨끗해졌어. 고마워. 라고요. 4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 친구와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빨리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과할까요? 친구야, 미안해. 꼭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급한 심부름을 시키는 바람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 미안해. 친구들, 칭찬과 사과의 말 잘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용기를 내세요. 다음 문제입니다. 사과할 때의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진실한 마음을 담아 사과한다. 2번, 듣는 이가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사과한다. 3번, 상황을 피하고 싶더라도 용기를 내어 사과한다. 네,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4번, 한두 번 잘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건성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더 화가 나겠죠? 항상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합니다. 건성으로 대충 하다니요. 절대 안 되죠. 사과할 때의 바른 방법이 아닌 것은 4번. 4번이 정답입니다. 칭찬이나 사과하는 말이 필요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네, 1번 맞습니다. 적절한 상황에 칭찬해주고 잘못을 했다면 사과하면서 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니까요. 2번, 매일의 일상을 반성하기 위해서. 칭찬의 말은 반성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3번, 논리적으로 말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칭찬이나 사과의 말은 진심을 담은 표현인 것이지 논리적으로 말하기는 아닙니다. 4번, 인간관계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갖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소극적이 아니라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칭찬이나 사과하는 말이 필요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1번.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글을 쓴 이가 사과하려는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어머니, 어제 어머니께 화내서 죄송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같이 놀아달라고 계속 귀찮게 따라다녀서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도 울리고 어머니께도 괜히 화를 내며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정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후회를 많이 하였는데 오늘 아침에도 쑥스러워서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못하였어요. 많이 속상하셨지요? 다음부터는 어제처럼 까닭 없이 가족에게 화내지 않을게요. 죄송합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딸 지은 올림. 네, 딸 지은이가 어머니께 사과의 편지를 썼군요. 정말 진심이 느껴지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점을 사과하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 보면 어제 어머니께 화내서 죄송해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잘못한 일에 대해서 자세히 글을 쓰고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음부턴 어제처럼 까닭없이 가족에게 화내지 않을게요 라고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다음 글을 쓰니가 사과하려는 내용은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정답은 1번 동생을 울리고 어머니께 화를 낸 것입니다.